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은퇴하신 한 교수님의 진심 어린 생각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며 많은 노년층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움직이고 다양한 감정 속에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65세를 넘기고도 여전히 몇 가지 실수를 반복한다면 노후의 삶은 상당히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고 이해심 깊으며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언젠가 이 조언을 잊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당신이 저축한 정확한 금액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갈등의 약 72%가 재산 분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산을 둘러싸고 친형제 자매가 등을 돌리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은 돈이고 혈육은 혈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며 때로는 소송으로 번지거나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 자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65세가 넘으면 자녀들은 각자 가정과 일로 바쁘기 때문에 배우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을 나누고 나이 들면 정을 나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감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노년에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한 선물로 여기며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셋째, 자신의 돈으로 손주를 키우지 마세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65% 이상의 노년층이 손주를 돌보는 데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합니다. 단지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점점 그 희생이 당연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도 자손들이 반드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써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넷째, 혼자 살고 있다면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듣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의 행복을 위해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결혼은 안정적인 경우가 드뭅니다. 각자 오랜 시간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이를 합치려 하면 생활 방식이나 경제적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갈등 가능성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유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가 감언이설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자신의 집을 섣불리 팔지 마세요. 집은 단순한 내벽이 아닙니다.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며 가장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자신의 집은 여전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처입니다.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섯째, 자녀와 아무리 가까워도 새끼 새는 스스로 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는 독립성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체가 된 새가 스스로 날아야 하듯이 우리도 자녀에게 전적으로 위지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의 자립은 품위를 지키는 방법일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자녀의 집에 3일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이 말이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오랜 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래 머무르면 자녀가 말은 하지 않아도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따뜻한 차처럼 너무 뜨거우면 마시기 힘들지만 알맞게 따뜻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노후에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라지만 현대사회는 매우 바쁘고 자녀들도 자신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연을 높이 날게 하려면 줄을 조금 풀어줘야 하듯이 말입니다. 아홉째, 풀리지 않은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이지 마세요. 생각이 많을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내일로 미루세요. 그러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입니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열째,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만의 삶과 선택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되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걱정을 덜하면 수명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열한째, 지칠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약만 먹고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열두째,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만큼 절약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고 그 시간이 오면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떠나세요. 미루지 마세요. 평생 아껴온 사탕, 지금이야말로 꺼내서 맛볼 시간입니다. 열셋째,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건강해야만 삶을 누릴 수 있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무 뿌리를 기르는 것처럼 돌보세요. 뿌리가 튼튼해야 잎도 무성합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노후를 의미있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늦게 자지 말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한 사람의 건강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유하거나 성공했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으며 어떤 일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은 젊고 명확하더라도 순진한 실수나 큰 실책은 피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피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의 집이나 자동차 구매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자녀가 의견을 묻는다면 당신의 생각을 나눌 수는 있지만 절대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둘째, 친척 간의 다툼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익과 돈이 얽혀 있으며 당신이 전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뜻하지 않은 곤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의 결혼이나 연애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감정 문제는 원래 복잡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더라도 대부분의 커플은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돈이 있습니다. 첫째, 중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모아온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셈입니다. 이 시기에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만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편안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자산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금융투자에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저축한 돈 중 일부라도 잃게 되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린 사람이 실패하면 당신도 모두 잃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더라도 당신이 받는 몫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없습니다. 셋째, 도박 자금으로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거의 확실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돈은 노년의 편안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빌려주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감사하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손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과식하거나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로 몸을 해치지 마세요. 둘째,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저질러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마세요. 이 나이에 갈등의 결과를 감당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평온하게 살고 젊은 세대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 자유를 원했던 당신의 감정을 기억하세요. 셋째, 중간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방식은 피하세요. 관계를 이용해 복잡하게 도와주는 일은 당신의 명예와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책임은 결국 당신이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 인간관계,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원망이나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이 시기에 삶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선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바라지 마세요.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항상 당신을 도와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위지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모두가 당신에게 감사하거나 보답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와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독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깊이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당신은 그런 갈등이나 문제를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분노를 계속 품지 마세요. 원한을 담는 주머니가 되지 마세요. 분노는 결국 자신만 해칩니다.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이에 맞게 살아가고 건강을 지키세요. 그리고 자신을 끝없이 저축하는 저금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나치게 절약해 삶의 기본적인 편안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돈은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당신의 노력의 결실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정하게 보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은 자신감을 줍니다. 친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마음과 가벼운 마음을 간직하세요. 또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요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오든 결국 오게 되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젊은 마음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로 판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80세, 90세가 되어도 청춘처럼 에너지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또한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 직책이나 지위를 묻지 마세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제 상황을 묻지 마세요. 돈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나이를 묻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복한지 여부입니다. 결국 노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며 불필요한 얽매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세요. 노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뒤 찾아오는 평온함과 깊은 통찰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사랑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것을 누리는 새로운 장입니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되고 따뜻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과 수십 년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모든 어르신은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작은 배려 속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을 어르신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노년은 양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함과 공감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 존중, 감사가 여러분의 노년 여정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언제나 각 가정의 따뜻한 햇살이며 자손이 본받을 귀감이자 인간미와 인내, 지혜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긴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노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뒤 찾아오는 평온함과 깊은 통찰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사랑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것을 누리는 새로운 장입니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되고 따뜻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과 수십 년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모든 어르신은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작은 배려 속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을 어르신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노년은 양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함과 공감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 존중, 감사가 여러분의 노년 여정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언제나 각 가정의 따뜻한 햇살이며 자손이 본받을 귀감이자 인간미와 인내, 지혜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긴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